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증시는 오랜만에 살짝 뒷골이 섬뜩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해서 뭐 한국장은 굉장히 좋았죠. 오랜만에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하게 꽂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장이 열려 있을 때는 그냥 전향 정도였어요. 보합 근처에서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 증시 동향도 괜찮고, 그리고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도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변수는 어젯밤 이제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장에서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보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미국장 지수들이 장 막판, 미국장 기준이죠. 미국장 막판에 한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강한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폭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동시간대였으면 같이 파란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오랜만에 상승 랠리 구간 중에 그냥 허투루 보기에는 조금 섬뜩한 움직임을 주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직접적인 증시의 하락의 원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 흐름 속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오전장을 지배를 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코스피 선물 지수라던가 코스피 현물 지수, 코스닥 현물 지수의 외국인 자금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약세장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변함없이 자금을 밀어 넣는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평단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최근에 쌓아뒀던 지금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쌓여있는 자금이 약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1조 이상의 자금이 깎여 나간다라던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윙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는 것들도 익절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뒤가 어떤 흐름을 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수익이 아니더라도 익절 대응을 좀 하시면서 포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만약에 개파락이 너무 크게 뜬다라는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집어 던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공격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다 자금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미친 듯한 하락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을 1% 이상으로 출발을 한다, 뭐 지수의 경우에요. 그래서 종목의 경우에 뭐 2, 3% 개파락이 대형주에서 발생해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스윙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손절한다던가 뭐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상승 구간 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신호들이 나왔다. 오늘 장은 자금 흐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자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하루가 되겠네요. 자,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해둔 상황에서 우리는 좀 중요하게 볼 뉴스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해외 증시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또 잡아줄 수 있는 뉴스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이자뿐만 아니고 모더나도 자체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내용이 너무 좋았죠. 화이자는 90%의 예방률을 자랑한다라고 했다가 모더나가 94.5%를 자랑한다 했더니 어제 또 화이자는 95%다라고 정정해서 최종 임상 결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웃으면서 봤었는데, 아무튼 뭐 예방 효과는 너무 끝내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이 되겠네요. 금요일 장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장이 지금 자금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승 구간을 쉽게 다시금 무너뜨린다던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는구나 라고 해서 뭐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고 해서 뭐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너무 심합니다. 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하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도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도 지금 좀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겠구나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내용을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자, 이런 부분 좀 확실히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일단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나라고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3병병대의 확진자로 다시금 급격하게 크게 뛰어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대 이상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하루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580명에서 뭐 600명대까지도 오늘 나올 수가 있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됐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바로 2단계로 올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 어딜 가리지 않고 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폐쇄 조치 들어가고 하다 보면 재택근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조치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오늘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요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코스피 상장 기업의 590 새 3분기 전체 순이익이 2분기보다 무려 80%가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 실물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수준이 요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물론 앞에 분기가 워낙 강하게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80% 늘어났다는 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와 굉장하다라는 게 맞긴 하지만, 완전하게 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회복을 기록했다,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위로 가고 있다, 지금 증시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만 있으면 경제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뭐 내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늘어나죠. 백신과 치료제가 가시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은 30%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한번 절었던 부분을 회복하고도 다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뉴스를 굳이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가자라는 걸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좀 전에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 분기, 2분기 대비해서 80%가 늘어났다는 거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모든 걸 극복을 하고 위로 올라왔다라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증시는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죠. 실물 경제와의 격차는 여전히 증시와 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고 지금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대외 악재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긍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내 눈과 귀를 가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미래 전망을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보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일수록 우리는 사실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은 부분의 흐름을 굉장히 유의 깊게 보시라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상으로는 일단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이런 강세장이 꺾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언제든지 증시란 건 변수가,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이점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이거는 좋은 내용이
내용이기도 하고 나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공모주 청약 워낙 뜨거웠죠. 올해 유동성이 대폭발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의 핫함이 그냥 역사를 새로 갈아치우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었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빅히트 때 가장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했었는데 몇 억을 넣고도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십만 원 수준밖에, 청약을 몇 억을 내가 집어넣었는데 주식을 받는 게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감이 굉장히 컸죠. 이제 공모 청약이 진행되게 되면 신규 배정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식을 균등하게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배정이 훨씬 높고 개인에게는 전체 20%밖에 배정이 안 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불평등하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하나의 좀 포퓰리즘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네, 제도를 손봤네요. 그래서 비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청약 증거금을 넣는 수준으로 해서 비례로 해서 이제까지 배정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단은 무조건 청약을 넣었다라고 하면 사람 수 대비해서 무조건 나눠주고 이제 그 50%의 물량을 개인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에 50% 절반은 일단은 청약을 한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 이상의 이제 개인 배정 물량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원래 방식대로 이제 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챙겨주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이냐면 좋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베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늘어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상장 주식,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시장,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장에서는 정말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핫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화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호재가 맞고요. 자, 근데 단점이 뭐냐? 그건 잘 됐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잘 안 됐을 때는 정말 지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관 투자들 이게 공모 청약도 사실 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신규 상장주들 요즘에 날아가니까 때려박아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이 도박장에서 재미를 보려면 기술적 매매의 기준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이 뛰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뭐 증권계좌 MTS도 쓰지 못하시고 HTS도 쓰지 못하시는 이제 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현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지점을 찾아서 청약을 넣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배정 물량을 확대했다가 만약에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시가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들의 역량이 많이 따라왔을 때 되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 잃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모주는 많이 벌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거의 운이 따라줘야지 먹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기술적 매매까지 못 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열어준다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선택인데 국가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무튼 이런 좀 답답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게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상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수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의 포지션들 조금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침에 개파락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따라서 투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익절 구간에 있는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좀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항상 보는 패시브 종목들인 SK 하이닉스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이고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은 알사포트부터 LG전자까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너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패시브 종목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다만 뭐 이거는 뭐 앞으로는 이제 안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간상 그리고 중요도상 제외를 시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요 종목 알서포트부터 챙겨볼게요. 일단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워낙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들입니다. LG전자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인데 알서포트와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주예요. 그래서 표시는 안 해드렸지만 ECS라는 종목도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알서포트, 링네트, ECS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기술적 매매로 손절선을 좀 잘 잡으셔서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 MD와 YBM넷 같은 경우는 교육주들이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던가 이런 부분이 확실치는 않아요. 실적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테마주의 개념이고요. 지금 수능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좀 부각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바꿔가면서 섹터가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장을 바꿔서 달리는 증상이 나오면 섹터 자체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 이슈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추가적으로 백신 임상에 관련 발표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매하실 때 적정하게 수익 챙기시는 이런 부분으로 선택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옵텍과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수능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수능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클린룸 병실을 이제 음압병동으로 만들듯이 클린룸식으로 해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험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린룸이라든가 바이오 클린룸이라든가 이런 음압병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능이 더해지다 보니까 더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래도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 정말 무서운 파동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코로나 애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리뷰를 해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손절선으로 봤던 그 87,000원을 한번 터치해준다든가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 급하게 올려둔 상황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요.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87,000원으로 보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요 구간에서 외인이라든가 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지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매수를 하고 보자라는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은 87,000원 선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오전장 미련 보기 내용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도 짚어드렸으니까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단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